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산업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수영 부장과 함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의 그 화재 사고 현황이라든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요즘에도 보니까 뉴스에서 사고 소식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그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소식들, 그 중에서도 산업 현장 화재 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약 10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네. 이 중 화재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2017년 재해자 229명, 사망자 19명, 2018년 재해자 334명, 사망자 36명, 2019년 재해자 245명, 사망자 14명 등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재해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사망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높은 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 전 업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재로 인한 사망 재해자가 전 업종에서 많네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업 현장에서 종종 많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 화재가 발생해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 사망, 용인 SLC 물류센터에서 5명 사망이라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화재는 기본적으로 화염과 복사열, 연기,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중 화염과 복사열은 건물이나 설비의 강도를 약화시켜 붕괴 등 2차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전기 과열 등으로 산업 현장의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천 물류창고라든지 용인 물류센터들 진짜 엄청났죠.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은 아니지만 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들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불이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둡고 어렵고 또 무섭지만 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불이 많이 나는 걸까요? 네, 대표적인 점화원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점화원은 용접 불티 같은 열적 점화원, 네. 정전기나 전기 스파크 등의 전기적 점화원, 그리고 충격, 마찰 등의 기계적 점화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용접과 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불티는 3,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약 11m 이내로 흩어지게 되면서 화재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작업 반경 11m 이내, 또 가연성 물질이나 쉽게 발효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경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화재 감시자는 화재 위험 감시와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하여 용접, 용단 작업을 수행하여 화재 경보 설비와 소화 설비를 갖춘 경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조사 중에 있지만 이 용인의 SLC 물류센터나 또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이 지하 2층에 있는 우레탄 작업 중에 발생한 또 미상의 화원에 의한 폭발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는 용접하다가 이런 불티가 튀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 샌드위치 판넬 속에 스티로폼 같은 게 거의 대부분이죠. 거기 불이 튀면은 걷잡을 수 없어서 더 크게 번진다고 하던데. 자, 그러면은 인화성 물질에 관한 이 관리, 그동안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당일 사용할 양만 작업장에 반입해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연물이 작업장 내에 다량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자분들이
현장에 많은 위험물질을 갖다 놓고 작업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그 자칫하다가는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뭐 라이터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주로 점화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적 점화원이나 용접 불빛 같은 열적 점화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작업자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라이터, 담배꽁초 등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위험 물질들은 네,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군포 물류창고가 불이 났을 때에도 이 화재 원인이 담배 꽁초였잖아요. 진짜 화재가 우선 딱 발생하면 대피와 진압 또 화재 경보 설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화재 대피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1단계는 발화가 된 후에 경보 설비가 작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요. 2단계는 경보 작동부터 비상구로 대피를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단계는 건물 내부 이동 시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외부 집합 장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3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발화 초기에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급격하게 번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화재의 성장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장기에 도달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불 끄는 것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오작동이 난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꺼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화재 초기를 감지하지 못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네. 또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적인 화재 감지 설비와 자동 소화 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그 꺼두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불편하다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이 점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또 사업장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이 화재나 폭발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실한 또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적절하게요. 이 공단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화재 폭발 사고 예방 관련 자료를 담은 핸드북 보급, 기술지도 및 안전점검을 불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네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불시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또 점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또 의지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소규모 사업장들을 또 노력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나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지적사항 개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알려주세요. 네, 공단에서는 화재 폭발 긴급대책에 예방설비 보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장 전 업종 가능하며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미만의 사업장 전 업종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네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화재 폭발 긴급 대책의 예방설비 보조 지원 사업, 불시점검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 업종 또 건설업 본사 모두 신청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업장 전 업종 및 건설업 본사 점검 여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폭염 관련해서도 공단에서 뭐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네, 공단에서는 폭염 재난 대책 예방 설비 보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 업종 가능하며 네. 동일 사업 수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이 있으며 건설업 본사는 둘 다 가능합니다. 경비, 청소 미화 및 학교 급식실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이동식 에어컨이 가능하며 네. 제조업은 이동식 에어컨이 가능하나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이 한해서 가능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내일부터 너무너무 또 날씨가 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폭염 관련해서도 그 예방설비 보조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업에 지원하고 싶다. 어디로 좀 연락하거나 문의할 수 있을까요?
예,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고요. 지역번호 064-797-7525번입니다. 064-797-75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97-7525번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 본부고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 답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 산업 현장에서 화재 사고라든지 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벌써 오늘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전해드렸었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부장님.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사업주나 관리자분을 만나고 기술 지도 및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보통 사업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 사업장은 화재나 이런 사고들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의 무사고를 보증해 주지 않거든요. 네. 이것을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화재는 재산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분들 모두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자만해서도 안 되겠고 방심해서도 안 되겠다 싶습니다. 좀 딱딱하고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우제주에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또 이 내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64-797-7525번으로 꼭 연락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공단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안전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